아니 월세가 무료라고요? 그 건물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김명석 기자님. 그러니까요. 저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네, 최근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 기이한 공고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네. 월세가 무료라는 겁니다. 아하. 1층 상가인데 배달 포장 전문점 하실 분 구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오호. 월세가 무료인 건 진짜 눈에 확 띄잖아요. 귀가 솔깃하고. 그런데 보세요. 왜 조건이 있네요. 김명석 기자님. 왜 배달 포장 전문점 하실 분만 구한다는 걸까요? 네, 글쓴이에 한번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어허. 이렇게 적혀 있네요. 저희는 법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2층, 3층을 사무실로 쓰고 1층을 주방으로 쓰려고 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1층 공간을 좀 나눠보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월세는 받지 않고 보증금은 500만 원, 그리고 관리비는 별도라는 걸 또 이렇게 첨부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월세를 무료로 하는 대신에 우리 회사 직원들의 점심은 좀 챙겨주세요라는 조건이 달립니다. 오호. 그러면서 그 회사의 인원을 보니까 보통 10명에서 15명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월세 받지 않는 대신 우리 직원들의 점심을 챙겨주시면 됩니다라는 조건이 붙은 겁니다. 아, 혹시 지금 이제 저 조건을 보고 저 월세 무료란 말에 솔깃했던 그 혹시 자영업자 소상공인분은 혹시 주판 튕겨볼까요? 야, 한 명 하루에 점심 15명 채워주고 이거 월세랑 과연 누가 더 남는, 무엇이 더 남는 장사가 했을까요? 일단 앵커님은 저 조건 딱 듣고 가보고 싶다는 생각 그대로 유지되셨습니까? 일단 가보고 싶어요. 네. 근데 누리꾼들의 반응은 좀 부정적입니다. 어허, 왜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월세 무료냐, 그리고 이른바 세입자로 들어갈 사람한테 좋은 조건이냐, 좀 괘씸하다 이런 반응이 오. 많은데요. 그 이유를 들어봤더니 네. 아니 이게 왜 무료야? 무료 아닌데 말장난하냐? 이런 반응도 있고요. 또 과연 이게 맞냐? 보통 이제 배달 전문점이라는 곳은 지나가는 고객에게 잘 노출이 안 돼도 되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곳, 이른바 상권에서 싼 곳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네. 이런 조건 내걸다니 이건 오히려 월세 들어가라는 사람한테 손해다. 이렇게 주파날을 대신 튀겨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죠. 사실 뭐 재료비 들어가고 인건비 들어가고 그래서 요즘 식당 하시는 분들, 배달 음식점 하는 분들 힘들다고 하니까 그런 점에서도 손해다. 이렇게 분석해주는 의견도 있었고요. 네. 또 이른바 이 법인 회사와 직원분들이 진상 손님 되면 어떡하냐. 이런 추측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월세는 보통 세입자가 그 월세를 준 사람에게 돈을 입금하거나 내면 거기서 별 말이 없죠. 날짜만 잘 지키면 됩니다. 하지만 이 밥이라는 것은 갖다 줬는데 아니 이거 월세 대신 밥 가져왔는데 맛이 있어요 없어요? 짭니다. 뭐 이런 불만이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아하. 그래서 누리꾼들 입장에서는 다소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진짜 아니 왜냐면 저는 아까 진짜 언뜻 드는 생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런 생각을 또 이 네티즌 분도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누리꾼 분들. 왜냐하면 보세요. 매일 직원분들 점심만 챙겨주면 됩니다. 그게 계약 조건이잖아요. 월세 무료 조건이잖아요. 근데 보세요. 요즘 물가 많이 올랐잖아요. 아마 시청자분들도 주변에 이 동네 인근에 식당에 가셔도 요즘 밥 하나 사 드시려면 한 10,000원은 된다고 쳐봐요. 예를 들어서. 그럼 보세요. 매일 15명의 직원, 최대 15명 직원의 점심이니까 하루에 15만 원 들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주 5일금으로 쳐요. 75만 원. 4주 얼마에 가면 5, 4, 20에 300만 원. 박승호 변호사님 월세 300만 원. 그게 과연 이 자영업자분들이 너무 싸네 하고 들어갈까요, 선뜻? 차라리 차입으로 돈을 지급하는 게 낫지 점심으로 10에서 15인분을 준비한다. 분쟁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계약 내용을 구성해야 할 텐데 아하. 계약 내용 구성을 두고도 양측의 줄다리기를 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통 끝에 재료비, 인건비는 임차인이 부담하고 임대인은 식단 조정 요청을 하지 않는다고 약정을 체결했다고 칩시다. 그 경우에도 원만하게 계약 내용이 이행될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계약서 구성도 어렵고 손쉽게 허물어질 계약이라 실제 계약까지 이루어질지는 상당히 의문인 사안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이제 전혜연 평론가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괜히 이제 아마 이 회사 이제 관계자분은 모르긴 몰라도 좋은 의도로, 왜냐하면 이렇게 언뜻 생각했을 때 우리가 나름 좋은 조건, 뭐 파격적까지는 아니더라도 좋은 조건을 제시해주겠다는 의도로 이런 뭐 알림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기사화됐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분들 혹시 기분 나쁘지 않게 저희가 좋은 뜻을 좀 헤아린다면
이분들의 어떤 그 의도를 보고자 하는 어떤 그런 좋은 마무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 그 뭐 건물주 입장에서는 어차피 들어오시는 분 입장에서는 배달 음식점을 하니까 하는 김에 우리한테 갖다 주면 이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박성배 회계사님 분석에 굉장히 공감한 이유가 뭐냐면 이 음식이라는 것이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음식을 먹는 직원이 한 15명인데 그중에 10명만 음식이 부실하다. 아니 우리가 그 정도 월세 감면해줬는데 왜 이러냐 불만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또 맛이 있다 없다는 굉장히 주관적인 주관적이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서로 좋은 의도를 갖고 하더라도 이 세입자와의 관계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그럴 수 때문에 있네요. 명확한 조건이 세입자들에게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 말 중에 제일 무서운 주님은 건물주님이라는 그렇죠, 말이 네. 있습니다. 이게 또 갑을 관계로 번질 소지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명확하게 계약 규정을 만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 건물주분들 입장에서는 싫으면 관둬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애초에 좋은 뜻을 갖고 계셨으니까 이런 비판이 나올 수도 있겠네 하고 다른 방안을 좀 생각해 보신다면 그 좋은 의도로 칭찬받아 마땅한 기업이 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 감히 해봅니다. 한번 기대를 해볼게요.